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명절엔 세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법조팀 조유송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날이 춥습니다. 윤 대통령 아마 처음 겪는 일일 텐데 오늘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현재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선 설 아침 식단으로 떡국을 제공했고 별도 특식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TV 시청도 가능한데 설 연휴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상파 채널 4곳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한 차례 1시간 동안 실외 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 상태지만 현행법상 공휴일엔 접견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주요 인사가 구치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의결한 지 탄핵소추안을 46일이 지나고 있는데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게 예상보다 길다, 속도를 내고 있다,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 연휴가 길고 금요일 하루 지나면 또 주말이고 이후 일정도 좀 이렇게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변론 준비기일을 2차례, 변론기일을 4차례 열었습니다. 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4일 5차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이들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6일 변론은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옵니다. 11일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지만 재판 도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렇게 속도가 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헌재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 이걸 근데 다 보장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돼 있는데요. 그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낼 거란 관측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변론을 3-4차례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는데요. 변론을 끝낸 뒤 이르면 3월 중순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탄핵 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집니다. 예.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건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우리 헌정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져봐도 설 명절, 국가의 명절을 구치소, 감옥에서 보내는 현직 대통령은 아마 있었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구속 기소된 데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 안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전해지네요. 네, 설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를 접견한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인 내란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냐는 건데요. 모든 게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일신의 고통보다도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 상태란 건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접견한 변호인단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걱정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의 최근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절을 떠난 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 연말 지나면서 올 초까지 고생하는 국민들은 이 세대와 계층,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 연휴가 지난 뒤에는 이제 수사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구속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발생할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 혐의만 적용이 된 상황인데 헌재 사건 이후에는 이제 다른 혐의들도 수사가 될 텐데 그럼 헌재 재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검찰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업무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피고인 11명의 공소 유지를 맡아야 합니다.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수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일부는 번갈아 가면서 출근하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남은 수사와 재판 업무가 있는 만큼 검찰 특수본 체제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조유성 기자도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추운데 고생 많으신데 전국의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이 짙어집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믿고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